초기에 감염력으로 보나 우한에서의 폭발력으로 보나 했을 때 이것은 좀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경증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겁니다. 7월 정도가 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한 지역에서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 논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한 지역의 한 병원에서 138명이 감염됐는데 40% 정도가 병원 내 감염이었어요. 그 중에서 30%가 또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의료인에게 전파를 되고 다시 의료인에서 환자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이 사망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망자들이 덜 나왔던 것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의료진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으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압병실입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서 감염이 쉽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모든 사회에서 감염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 내 감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음압병상이 필요합니다. 음압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병실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를 하면서 빨아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누출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재채기를 할 때 이 바이러스의 그 비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감염병원들을 많이 만들 겁니다. 현재 이제 국공립병원들 같은 경우를 감염병원으로 바꿔서 이제 환자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기가 별 치료법이 없는 것과 같이 뚜렷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나 에볼라 치료제를 써서 좋은 성과를 봤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즈 치료제를 써서 환자들을 이제 좋게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직접 치료하신 분들 자체도 인터뷰를 보면은 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를 보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여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에볼라 치료제인 람데시비르라는 약을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하루 만에 좋아졌더라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람데시비르는 중국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으니 한두 달 내에는 윤곽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칼레트라라는 약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비록 치료약은 없지만 이제 대증 치료는 가능한데요. 중증인 경우에 호흡곤란이 온 경우에는 주로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에크모라는 장치를 달게 됩니다. 이 에크모라는 장치는 폐의 기능이 상당 부분 손실이 됐을 때 이 폐의 기능을 대신해서 우리 피 속에서 에크모 치료를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증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가져온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한방 치료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사실은 한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감염 경로는 주로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를 닦은 손이
이제 이런 데 묻죠. 그럼 이런 데 묻으면은 여기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손잡이라든지 이런 데를 만지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손에 묻게 되고, 그것을 얼굴을 만질 때 다시 코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가 주요 감염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에어로졸 감염, 공기 감염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기 감염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 되려면 실제로 에어로졸이 생겨야 되고, 이 에어로졸이 밀폐된 공간에서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생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채기를 한다고 해서 무한정 멀리 나가진 않습니다. 비말 감염은 통상적으로 한 2m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내 침방울이 2m 정도를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로부터 2m 바깥에 벗어나게 되면은 감염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반해서 공기 감염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졸 형태로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공기에 오래 떠다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은 에어로졸 감염은 쉽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염 경로 이외에도 비진 감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묻었던 의복을 털 때 이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내 코 속으로 들어올 때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주로 이러한 경우는 실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감염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았으니 이제 예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은 감염자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2m 이상 떨어지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가 남겨놓은 바이러스들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접촉해서 제 코로 들어가려면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수시로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마스크가 품절 상태에 돼 있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에는 마스크 자체는 주요한 예방법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는 특히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주로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가 감염을 예방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 씻기라든지 감염자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전제가 됐을 때에 마스크를 끼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료인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먼저 써야 될 마스크가 품절 상태인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호, 코비드 바이러스의 사태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1월 하순부터 감염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초기에 감염력으로 보나 우한에서의 폭발력으로 보나 했을 때 이것은 좀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저도 제 SNS 계정에다가 2월 초, 1월 말에 이미 지역 감염으로 퍼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식 시기는
이미 1월 달 말이나 2월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통상적으로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피크를 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정도가 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떨어지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은 다시 조금씩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지금 사태는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게, 뭐 굉장히 몇 년씩까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사태는 수개월 내에 종식은 되는데, 신종플루도 한번 휩쓸었다가 그 몇 달 후에 다시 번진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식 시기가 7월이라고 해도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전파 감염을 최대한 막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너무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퍼져 있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객관적인 결과는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손 씻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